안녕하세요. 인재 역량 강화 지도사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총 8회기에 걸쳐서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나라는 주제로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자기관리 역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관리 역량이요,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키워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도 확립해 보고요. 그다음에 진로 개발도 키우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아 존중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아 존중감이란 자아 개념의 평가적인 측면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런 판단과 관련된 감정 이런 것들을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존감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한데 막상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자존감, 또 자존심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자존감과 자존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본인, 나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는 같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그죠? 나 스스로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어때요? 자존감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굳건히 믿고 존중하는 게 확고히 세워져 있는 상태를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어떤 평가, 상대방과의 평가나 비교에 의해서 나 스스로 얻는 자기 만족감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어떤 특강이나 어떤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아 존중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삶에. 자, 첫 번째로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반대로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있는 아이, 없는 아이 구분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이 되고요. 이런 만족도에 따라서 어때요? 어떤 내가 돌발 상황, 또 어떤 문제 상황에 내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행동까지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어때요? 예, 실제로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문제 해결 능력, 또 어떤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뛰어나다고 연구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은 우리 삶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 존중감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요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치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차원입니다. 즉,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참 내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나를 좋아하고 말걸? 나를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인지하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다 가치의 차원에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능력의 차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나 스스로 정한 목표를 어때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숙제를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만 설명해 주신다면 나는 숙제를 잘 해나갈 수 있어. 해갈 수 있어. 또 하나는 어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또 이렇게 한껏 믿고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통제의 차원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믿는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통제의 차원에서의 어떤 자존감이 낮은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거는 또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그 상황에 그 나를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통제 차원에서의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래, 지금 물론 힘들어. 힘들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잘 찾고 도전하다 보면 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때요? 내가 그냥 먹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아 존중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 수업을 하면서 가치의 차원, 능력의 차원, 통제의 차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떤 수업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부분만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셔도 우리 스스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숙 교수님의 강의예요. 나는 이미 기적이다 라는 강의인데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과학자가 어때요? 인문학 강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시작되고 멸망할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어때요? 10의 422제곱분의 1.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쉽게 지구가 시작되고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이미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에는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어떤 그 유산의 가치들이 있는 문화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보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괜히 태어났나 봐요.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막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친구일수록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어떤 공부나 어떤 능력, 그 음악 잘하고 미술 잘하고 체육 잘하고 겉으로 드러난 능력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삶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슴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제일 그 자아 존중감을 느끼는, 자존감을 느끼는 여러 어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하고, 그래, 그 사람들은 내가 참 고마울 거야. 지나가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어때요?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라는 진심으로 나한테 전달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 기부도 하고 나눔도 실천하고,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작은 행위를 통해서 정말 뿌듯하다. 내가 정말 사는데 가치가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칭찬을 이렇게 해줘도 그거를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입 바른 말? 그냥 지나가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 이렇게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막 이러면서, 그죠? 자신의 장점을 상대방이 이렇게 찾고 인정을 해주는 것 이전에 내 스스로 내 장점도 인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난 이런 거는 내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거는 좀 곧잘 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는 거.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때요? 내가 저걸 할 수 있겠어? 저건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심지어 내가 원하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어때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우리 에디슨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안 되는 방법을 한번 또 한 가지를 더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를 그냥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이걸 경험 삼아서 더 내가 이렇게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나한테 도움이 되는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하는 연습. 이것도 자존감을 키우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의 연계선상에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려하고요. 나 자신을 위로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운다라는 거는 아이 스스로 혼자서 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 부모님들에 의해서 양육되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는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해줬다라고 해서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 스스로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서 앞으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격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